사고 당시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인데요.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차가 전방 한 15m, 20m 앞에서 또.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저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거기서 유턴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 차량의 수리비가 500만 원이나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과실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상대방에서는 지금 7대3을 계속 주장을 하고 많이 황당했죠. 한 2대 1 정도 얘기했어도 좀 제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입장인데. 의뢰인 차량이 시속 70 내지 80 정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자, 앞에 차가 브레이크 살짝 들어오다가 그러다 탁 꺾고 들어오는 거 몇 미터나 될까요? 한 10m 조금 더 될까요? 70km 정도로 달릴 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온 차를. 그리고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이 3색 신호등입니다. 빨강, 노랑, 녹색.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가고 서고만 되는 거지 좌회전이나 유턴은 안 되는 곳이에요. 저런 곳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거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편은 신호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신호 위반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와의 사고, 지금 같은 사고예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불법 유턴 중의 사고는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운 딸 예은입니다. 사고 당시에 예은이도 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길이었는데요.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량과 부딪혀서 아이고 중앙부리들을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네. 저 앞에 저 트럭이요. 트럭이 오른쪽 공터에서 나오니까 그 상대편 차 앞차가 저 트럭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네요. 그런데 상대편이 그 앞차랑 부딪힐까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틀었든가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로 들어온 것 같네요. 이번 사고로 당시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아들은 머리를 다쳤답니다. 아이고. 사고는 3월에 있었지만 아들, 딸들은 아직도 차 타는 걸 무서워한다는데요. 과실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8대 2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8대 2다. 그래서 왜 잘못이 이냐.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과속을 했다. 전방을 안 봤다. 의뢰인이 과속을 했다. 그리고 앞을 제대로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영상 보시죠. 시속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과속 아닙니다. 정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앞을 잘 안 봤다? 앞을 봤으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거죠. 상대편 차가 요때 들어옵니다. 요때. 의뢰인 차와의 거리가 10m 조금 넘겠죠. 우선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보통 0.7초라고 그러는데요. 그 0.7초에 벌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브레이크 잡음과 동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100대 0인 사고고요. 아들이 다쳤다고 그랬죠. 머리를 다쳤다고 그랬죠. 보험사랑 합의는 사고 난 때부터 3년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합의하지 마시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상이 전혀 없다, 괜찮다. 그럴 때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한참 엄마 아빠 할 텐데요. 아이 상태를 좀 보신 다음에 천천히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은 내가 좌회전을 대기하려고 정차 중이었고 저는 우회전을 하려고 그대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랑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쭉 줄지어서 서 있는 차량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자전거 나오는군요. 바로 앞에서 자전거가 나왔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 보호사 직원한테도 제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3번을 보냈는데 제 과실이 7이고 그쪽이 자전거 쪽이 3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자동차가 70, 자전거가 30 잘못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죠.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고 대법원 판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중앙선 침범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자동차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의뢰인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좌회전할 때 바로 저 차랑 부딪힌 거죠. 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의뢰인과 상대편 운전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5대5를 보고 있는 거고요. 상대방 쪽은 저희가 과실이 8, 그쪽이 2. 이 비보호 자해전이었기 때문에 아, 비보라는 말이 써 있네요. 근데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보통은 삼색 신호등이 있고 그러고서 녹색 신호일 때, 진행 신호일 때 조심해서 좌회전하라. 그럴 때 비보라는 말이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바닥에 비보라는 글자가 써 있네요.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따라서 이 비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죠. 의뢰인차가 정지선에서 좌회전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저 맞은편에 차가 저기 오고 있죠. 비록 시간적으로 내가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한테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선진입 우선이 아니고요.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차에게 양보하지 못한 의뢰인의 잘못이 조금 더 크게 봐갖고요. 60대 4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일 상대편 차가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부터 천천히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상대편이 빨리 달려왔어요. 만일 상대편이 우회전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과실 비율은 두 차의 과실이 같거나 또는 상대편 잘못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위에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웬 안경이죠? 내가 처음에는 수채 갖고 누워 안경 벗어놓고 누워 자다가 이제 본네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안경이? 안경을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다 했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의뢰인. 그런데 다음 날 차를 살펴보던 중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루 있다가 봤습니다. 하루 있다가 사선 부위를 발견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뒤져보는데 문제 그날 영상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요. 안경이 떨어지네요.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 앞쪽에 자전거가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 차량 부딪힌 거군요. 그때 붕 뜬 안경이 본네트에 떨어진 거고요. 의뢰인은 내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가버린 그 자전거 운전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 차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다는데요. 100만 원 물어주면 괜찮은데 합의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민사 책임과 별도로 상대편은 벌금 50만 원 내야 되겠죠. 벌금도 전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자전거 운전자가 빨리 의뢰인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네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